강남 학교. 진짜 이 학교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CNN을 이제 틀어주고 듣기 문제를 내요, 내신에서. 근데 CNN 범위를 미리 안 줬어요. 그냥 CNN 전체.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하면은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과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이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 준비할 때 막막하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럼 대체 시험이 어떻게 나오길래 막막하다고 하는 거냐? 네. 뭐가 대체 이제 답이 없다고 하는 거냐? 네. 시험이 왜 어렵다고 하는 거냐? 이걸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4개 학교를 준비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4개 학교인데 어느 정도 공부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자사고도 섞여 있고 여고도 섞여 있고. 네. 수준을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특수고등학교, 네. 외고 네.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르지 않죠. 유사합니다. 네,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강남학교 A. 여기가 이 학교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평이하게 나오는 편이고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이제 양반같이 문제를 냈다. 1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은 어구의 쓰임이 맥락상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 정도는 시험 기간 안에 열심히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문 익혀놓으면은 뜻 정도 다 파악하면은 풀 수 있다. 이거는 괜찮은데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2번 정도부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 표현을 주고서 이거를 영영풀이를 주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표현,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거랑 동일한 거죠. 맞죠.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영영풀이를 제시하고 문맥상 제시된 표현과 영영풀이가 매칭이 잘 되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 기초가 돼 있으면 너무 쉬워요. 실은 문제가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보기가 이해가 안 돼요. 보기가 시험 범위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다 외우고 영어로 거의 그냥 달달달 외웠다 해도 이건 못 푼다.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기초 실력이 없으면. 문제 자체는 쉬운데 오답 네. 확률이 높은 문제예요, 이게. 네네네네. 살짝 페이크를 쓸 수도 있고 그런 형태고. 네. 근데 여기가 그나마 이제 양반인 학교라고 볼 수 있다. 이 4번 문제 같은 것도 보시면은 맥락상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거, 이 표현들을 지문에서 뭔 뜻인지 아는 거로는 이거 못 풀어요. 왜냐? 보기가 문제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A번에 뭐 detrimental 이런 게 있는데 치명적인 정도로 애들이 네. 많이 외우는 단어죠. 네. 1번 요거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he smell of smoke is very detrimental to non-smokers 하면은 담배 연기가 비흡연자한테 치명적이다. 요거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안 좋다. 이게 2번부터는 awake란 말이에요. 얘들 외우겠죠? 깨어있는. 2번에 보면은 I lie awake every night because of stress라 되어 있는데 문장 구성의 패턴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의미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 거지? 긴가민가일 거예요. 일단 라이가 나왔으니까 거짓말을 한다. 이거로 함정을 파놨네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문을 다 외워도 네. 이 실제로 이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영어 좀 잘하는 애들은. 네. 근데 기초 실력이 없는 애들은 아무리 달달 외워도 못 푸는 게 보기를 몰라요. 보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이 지문이 이제 테드 같은데요. 네. 예. 이 지문을 쓱 읽어도 이런 네. 뜻이구나. 네. 이 정도 하는 애들은 네. 이거 이제 풀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딱 읽어도 약간 공부를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아이들은 네. 2번 보기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2번 보기를 딱 읽고 느낌상으로도 알겠어 이 정도가 와야지 이게 풀잖아요. 그렇죠.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기초가 돼 있는 애들은 뭐 용이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도 뭐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내신 시험 기간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정도만 하더라도 기초 실력이 돼 있으면은 만점권 나오고 만점 나오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제 이거랑 반대로 기초 실력이 안 돼 있는데 시험 기간에는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영혼을 쏟아붓죠. 근데 그런 애들이 시험 점수는 일반적으로 더 안 나온다. 그럼 애들이 느끼는 건 뭐냐? 분명히 자기한테 보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내가 분명히 이 앞에 있는 애들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네. 점수가 왜 이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슬퍼요. 예. 그리고 너무 슬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심정적으로 타격이 네. 커요. 네. 저도 동감이 돼요. 걔네들이 생각하면 좀 슬퍼요. 네. 열심히 해도
이 시험 구조상 한계가 있구나. 시험 기간에는 열심히 안 했더라도 그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영어 실력을 배양했던 아이들은 뭐 문제가 이렇게 쉬운데 애들 왜 이렇게 애먹는 애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랑 완전히 메커니즘이 다르다. 네. 양반인 학교가 요거 강남학교 A, 네. 양반이에요. 자, 이제 강남학교 B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극이 시작되는데 선택형 1번부터 6번 그리고 서술형 1, 2번이 듣기로 하는 거예요. 서술형 문제인데 지문이 없어요. 들어서 써라. 서술형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1번 What are three experiences does a resume demonstrate? 이력서가 표현하는 경험이 세 가지가 뭐냐 이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듣기가 나오는데 시험에 네. 듣기 범위가 없어요. 듣기 교재가 없습니다.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푸냐? 시험 범위가 없으니까 공부를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가 없고 현장 가서 그냥 듣고서 쓰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눈이 충혈이 되는데요. 강남 학교 B. 네. 아 진짜 이 학교는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시험 범위가 없이 이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네. 아이들한테 전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버젓이 이런 문제가 그냥 출제가 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시험이라는 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듣기 문제인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이 be as specific as possible.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쓰는데 in a complete sentence. 완전한 문장으로 쓰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맞추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은 평소에 애들이 영어로 글 쓰는 것까지 이미 잡혀 있어야 돼요. 틀이. 주어, 뭐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 써갖고 완전한 문장으로 글 쓰는 능력까지 돼 있어야지만이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학교 수업만 들었던 애들이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진짜 네. 문제가 많은 게 네. 현재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듣기가 어렵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듣기 수준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수능에도 안 나오잖아요. 수능에도 안 나오죠. 수행평가 안 나오고. 네,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듣기 수준이 수능을 능가하는 수준의 듣기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아이들이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학교가 그 학교잖아요. CNN 시험 범위로 문제 내는 학교. CNN을 이제 틀어주고 듣기 문제를 내요, 내신에서. 근데 CNN 범위를 미리 안 줬어요. 그냥 CNN 전체 이렇게 하는 학교가 여기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관련 있는 학교라서 네네네. 좋게 생각하고 싶은데 네. 진짜 문제들이 네. 문제가 보통 한 20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정말 그리고 오류도 되게 많이 나요. 이 학교가 잘못돼서 나오잖아요, 문제가. 네. 참 이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 학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학교에서 교재를 제작했대요. 부교재를 해갖고 그래 이 학교 내신 대비할 때 시중 교재가 아니니까 내신 학습 자료를 정말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그 교재를 봤는데 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선생님이 바쁘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조 교수님한테 네. 이걸 통째로 복사를 해놔라. 네. 근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교재예요. 그래서 이걸 왜 복사를 하고 있지? 조 선생님이 제가 복사기를 쓰려고 할 때 딱 네. 보니까 뭐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출판사에서 나온 네. 그 책 아니야? 네네네. 그리고 이게 뭐 잘 안 쓰는 교재가 아니고 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 교재예요. 네. 겉표지만 바꿔놓고 겉표지는 학교 이름 같은 거 딱 써놓고 안에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그냥 시중 교재를 부교재로 쓰면 되잖아요.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왜 시중 교재를 갖다 썼는데 커버에 그림은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 학교 이름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자체 제작 교재다라고 애들한테 말해요. 이게 뭐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한 가지 생각은 지금 이 학교가 썼던 그 교재 같으면은 네. 자료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이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때도 이게 부교재로 많이 쓰여요. 다른 학교에서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자료를 못 쓰게 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 근데 너무 얄팍하잖아요. 근데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니, 찾아보지 않고 웬만큼 이제 리딩을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그냥 훅 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대체 웬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부교재를 쓰고 하니까 씁쓸하다. 그 다음에 강남학교 C로 넘어가자면은 원래 이 학교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서 어지간한 외고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그런 학교인데 요새 좀 착해졌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순서 배열 문제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나오는 유형이니까 의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 내신 공부하는 게 수능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문제를 내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정확히 알고 있냐 그래서 result from이랑 result in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냐 이런 거 이제 뭐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는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8번 뭐 이런 문제 이런 거들은 빈칸에 뭐 들어가냐 이건데 수능 유형이에요. 그냥 맞죠. 판단해서 풀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 실은 시간이 모자라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고 어느 정도 익혀갖고 현장 가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이 보기가 원래 시험 범위의 지문이랑 달라요. 생짜로 외워갖고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애들은 못 맞춰요. 시험 기간에 아무리 열심히 통으로 달달 외워도 지문을 바꾼다는 게 이런 거죠. 네. 보기를 바꾸기 때문에 원래 있던 지문의 문장을 기억해서 그걸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보기 다 읽고 이제 의미 파악이 돼야 된다. 기초가 잘 돼 있는 애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실력을 갖고 있는 애들은 할만하죠. 하지만 실력이 없는 애들은 곤란하다. 눈 클릭이라고 하는데 눈동자가 한 2번, 3번 움직이고 싹 이해가 되면은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네. 딱 봤는데 하고 이제 한 단어씩 읽기 시작하면은 맞추기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강남학교 D인데요. 앞에 보였던 3개 시험지는 고등학교 1학년 건데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예요. 여기 금방학교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인데 서답형 5번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올바르게 고쳐라. 이건 일단은 달달 외워서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 시험 범위가 200쪽 정도 됐어요. 200쪽에 있는 지문을 어떻게 다 외우냐? 이거는 시험 기간 안에 불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이 학교에서 시험 범위를 한 200쪽을 내줬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200쪽을 다 수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봐서 시험 봐라. 이렇게 했던 시험이 이거예요. 요때 평균이 38점 전교생 38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강남권에서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 영어를 끝내야 된다. 끝내기는 개뿔 지금 전교생 평균이 38점이 나왔다고요. 그럼 이거를 기본 실력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 이 시험은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평소 실력대로 그냥 가서 그냥 현장에서 읽고 판단하고 풀었어요. 네. 안 그러면은 뭐 외워서 할 수도 없고. 견적이 안 나오는 게 뭐냐면은 200쪽의 시험 범위뿐만 아니라 네. 시험지가 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특별한 어떤 그 영역에 있지 않은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을 다 읽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럴 학생이 이 학교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봐요. 요 시험을 봤던 학생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학생이 실은 모의고사 보면 한 20분씩 남았던 친구예요. 책을 네.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네네네. 국어로 네, 된 네. 책도 많이 읽고 네. 많이 읽어요. 꿈이 네. 약간 도서관이나 네, 아니면 네. 이제 글과 네, 관련 있는 그런 친구예요. 맞아요. 20분 남고 다 푸는 모의고사는 그 정도로 다 푸는 애인데 뒤에 보시면은 써있는 좀 안 써 있어요. 많이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쪽이긴 한데 급했구나. 실제로도 다 제대로 못 읽었대요. 모의고사 수능이 한 12쪽 되는데 이 시험이 한 15쪽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범위가 200쪽이니까 현장 가서 그냥 다 읽고 거의 풀어야 돼요. 그쵸. 외워서 가는 게 힘드니까. 어법을 또 수정하라니까 참 괴롭다. 단어 순서 배열 이런 건 뭐 전형적인 문제죠. 단어 제시하고 이거 순서 맞춰서 써라 이건데 해석을 먼저 제시하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장 가서 판단해서 써야 되잖아요. 네. 되게 좀 힘들다. 지문도 읽고 맥락도 알아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시험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4개 학교의 문제들을 좀 봤는데요. 너무 힘들다.